SBS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47명,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서울 16명, 경기 14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35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1명이 늘어 지금까지 421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서울 디자인고에서는 교직원이 지난달 3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운종합병원에서도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환자 4명이 감염됐습니다.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도 외출 이력이 없는 병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매우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수행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일하는 닉 루나 백악관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후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켈리안 코네이 백악관 전 선임 고문과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익스 백악관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대통령의 상태가 아주 좋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봉쇄한 것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보수단체의 개천절 불법 집회를 완벽하게 봉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준 경찰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대규모 불법 집회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을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사이의 자유까지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입차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에 내린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달 19일 연장하면서 긴요한 방문이 아니면 자제해 줄 것을 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5%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5주 연속 0.16%에서 조금 둔화했지만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초속 8에서 14m의 강풍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